안녕하세요. 코오롱이 알려주는 직무 라이브 코알라의 진행을 맡은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오롱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해드리고 현업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코알라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직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연구기획 직무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개발본부의 정경진 과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개발본부 R&BD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경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현재 멘토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개발본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소개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연구개발본부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속한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개발본부는 첨단 소재와 그것을 응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본부입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더스트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는 자동차 부품과 소재 관련의 오토, 정보통신 기반의 융복합 기술 및 응용 제품을 개발하는 IT, 고기능, 친환경 생활 소재를 개발하는 라이프, 마지막으로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추구하는 에코, 이렇게 네 부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소는 1978년에 설립되었고요. 2018년 용인과 인천의 연구소가 합쳐져서 현재 제가 위치한 마곡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마곡과 구미 두 지역에 걸쳐서 총 12개의 연구 그룹과 2개의 팀, 약 250명의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정경진 멘토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연구기획 직무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먼저 연구기획이라는 분야에 대한 이름을 좀 들으면 생소합니다. 연구개발과 다르게 연구기획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업무라면 우리 본부의 전략 목표를 수립을 해야 하고요. 또 연구 과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 과정을 점검을 하고 또 평가도 필요합니다. 또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체를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경영자들에게는 또 이슈와 현황을 보고를 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들의 채용과 승진과 같은 인사 부분, 본부의 예산이나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 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총무, 마지막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안전 업무까지 굉장히 좀 폭넓은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고요. 그게 바로 연구기획 직무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아우르셔야 되다 보니까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멘토님의 소통의 비결, 노하우에 대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직무 특성상 매일 같은 이제 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이 이제 편하게 이해가 되는지 또 혼란은 없을지 이제 어떤 서면으로 공지할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물론 많은데 일단은 좀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사 부분에는 되게 개인의 고충이나 좀 애로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끔은 이제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팀의 특성상 이제 어떤 직원과 회사의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이제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액션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공대의 산업정보시스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살짝 긍정적인 팁을 드리자면 저희 팀, 제가 가까이 있는 동료 중에도 같은 전공의 전공자가 있습니다. 그 팀의 특성상 연구소 내 폭넓은 업무들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획일적인 전공보다는 이제 다양한 특성과 적성들을 가진 팀원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은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인맥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연구소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요건들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고요. 또 전공의 부분도 이제 대다수는 화학, 또 화공, 고분자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상기에 그 전공자들만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 뭐 기계라든지 재료, 신소재 같은 전공자들도 실제로 연구소 내에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자격증의 경우는 물론 이제 화학과 관련된 자격증은 취득을 했을 때 유리하고 또 이 밖에 외국어, 회화 가능자의 경우도 우대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연구원분들께서 이렇게 성공하실 때도 있겠지만 실패를 하실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부터 드리자면 이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그 연구소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어도 연구원이라면 실패를 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이템이 이제 각 사업장에서 제품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뭐 판매 활동을 거쳐서 시중에 나간 이후에 실패를 그때서야 경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선행적으로 실패를 받아들여야 되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연구를 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미래에 유망할 것 같은 연구 분야라든지 좀 미래의 트렌드 어떤 것들을 좀 구직자분들이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좀 미래에 유망하다는 분야는 광범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더스트리에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연구개발본부 연구원이 되고 싶은 지원자라면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친환경 트렌드에 기반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섬유들, 그리고 그 1인 조리식품이죠. 레토르트 식품 성장에 따른 어떤 포장, 필름 분야 등을 좀 주목을 하고 타겟팅을 해서 준비하시면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연구원들이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연구원들이 받을 수 있는 포상 제도가 혹시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현재 코롱 인더스트리에 롤 모델 인센티브라는 그 대표적인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올해만 해도 이제 누적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요. 연구소에서도 이제 여러 연구 성과들이 인정을 받아서 한 6건 이상, 네. 또 건당 그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뭐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소 자체적으로 그 분기별로 조금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는 연구원을 선정하는 베스트 리서처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연말에는 그 해당 연도의 최고 연구원을 뽑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리서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소소하게는 이제 매 분기별로 그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조금 평가를 하는 우수 연구 보고서라는 시상 제도도 있고요. 이렇게 좀 성과에 따라서 다양한 포상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나 시상 담당자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시면 좀 포상을 받는 좋은 일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오늘 이렇게 구직자분들께 멘토로서 출연해 주셨는데 네. 멘토님의 인생 멘토가 혹시 있으신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일하는 상사 중에서도 물론 있고요. 또 이제 뭐 동료나 고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는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만일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인생의 멘토를 한 명만 뽑아라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저는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미처 예전에는 좀 답변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저도 두 자녀의 아빠가 되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네. 참 그때 아버지가 많은 부분을 희생을 했구나.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5살인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네. 코롱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저랑 매일매일 출퇴근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들한테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빠가 아버지가 내 멘토였어, 인생의 멘토였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멘토님의 솔직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소 어려웠던 연구기획 직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님의 소감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멘토님의 소감 혹시 어떤가요? 제가 2011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제 횟수로는 한 올해 입사 10년 차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멘토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조금 옆도 보고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코오롱 그룹의 일원이 되시면 이렇게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께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한번 조언,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참 대외적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다라는 거는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멘토라는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는 저도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생활을 하지만 정확히 이제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는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마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뭐 진부하지만 이제 와서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루 아침에는 바뀌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그 좀 개선이 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문턱이 됐든 그것이 뭐 연애나 뭐 결혼이 됐든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좀 더 확대된 요즘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과 트렌드는 보다 더 빠르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과 시장의 변화들은 곧 취업 시장의 변화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런 산업 시장 그리고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셔서 누구보다 한 걸음 더 취업에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의 솔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트렌디한 이야기들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